아까 월급 봉투의 추억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참 많으시네요. 6357님이 첫 월급 탔을 때 공중전화 박스 위에 두고 나왔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으로 갑니다. 무료 배송, 무료 쿠폰, 무료 시식 좋죠. 일단 돈이 안 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무료 서비스, 무료 제품 정말 공짜일까요? 또 그리고 이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 전략이 맞을까요? 같이 생각해 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공짜로 주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역발상인데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 일단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라고 하면은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미국의 행동 경제학자 듀크대 댄 에리 얼리 교수는 네. 공짜에 열광하는 소비자 심리를 제로 코스트 효과로 설명했는데요. 네. 제로 코스트 효과는 뭐냐면 공짜 제품을 인식하고 제품을 획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이 아니라 제품을 획득하는 비용에 이제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댄 교수는 자기 대학의 이제 기숙사 학생 대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예. 뭐냐면 학생들한테 고급 초콜릿을 500원, 일반 초콜릿을 100원에 판매했죠. 네. 그래서 초콜릿을 구매한 학생의 73%는 고급 초콜릿을 골랐대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고급 초콜릿을 고른 거죠. 나머지 27%만 일반 초콜릿을 고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초콜릿의 가격을 똑같이 100원씩 인하해 본 거예요. 그러면 고급 초콜릿은 400원, 일반 초콜릿은 0원, 즉 공짜가 되는 거예요. 이랬더니 기존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100원을 인하했더니 초콜릿을 구매한 학생들 가운데 10명 중 7명이 일반 초콜릿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이랑 완전 반대로 된 거죠. 똑같이 100원씩 인하됐지만 무료인 걸 당연히 택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순편익상에 보면 갑자기 양이 많아진다거나 맛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네. 근데 단순하게 공짜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관성 없게 이렇게 행동을 선택한 거죠. 그럼 왜 이럴까 봤더니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미래의 손해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람들이 염려하잖아요. 미래의 손실 회피. 그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란 심리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빚져야 본전. 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마트에서 보면은 이제 무료 시식 코너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하나씩 이쑤시개로 꽂아서 먹어보는데 실제로 이게 무료 시식을 하면 매출이 좀 늘어날까요?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코로나19 때 시식 코너가 중단되었다가 22년 4월경에 다시 시작됐거든요. 그때 재개된 후 봤더니 일주일간 해당 모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은 의무 휴업일이 없던 직전주보다 7%나 늘었대요. 그리고 품목별로는 70%나 더 팔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은 무료 시식 효과를 높이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료 시식의 의미가 사실 맛을 보게 해가지고 구매시키는 건데 양을 너무 조금 주거나 이러면은 좀 먹고 양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두 번째는 시식 코너 한 번 먹고 두 번 먹을 때 눈치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러면 눈치 보여서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시식을 권유한다거나 이러면 먹다가 보면 사실 사람이다 보면 한 두 번 정도 시식하면 사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공감하는 게 너무 작게 잘라 놓으시면 그쵸. 이 맛이 안 느껴져요. 맞아. 그러니까 적당히 그래도 먹고 이 맛이 이런 거구나 해서 효용을 조금 느껴지는데 못 느끼면 안 사게 되는 거죠. 이 사실 사회 이제는 규범상 상호성의 원리라고 어떤 걸 받았으면 또 어떤 걸 베풀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껏 드세요 이러면 미안해서 결국 사거든요. 그걸 또 노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우리 특히 마트 가서 보면 삼겹살이나 고기 굽는 거 보면 거의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소리도 들리고 그 큰 고기를 구고 있으면 이게 단순하게 혀의 감각뿐만 아니라 후각이라든지 이 시각적인 만족감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활용하는 게 좋겠죠. 시식 코너에서 이렇게 냄새 솔솔 풍기고 있으면 그렇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렇죠. 고기 쌓여 있으면 가서 먹어야 될 것 같고 왠지.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시식 코너 가서 한 점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점 먹기도 하고 같이 간 가족들끼리 다 먹기도 하고 또 안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죠. 이게 상호성 원리가 작동 안 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식 코너를 이제 사람들이 이거 맛보기 서비스잖아. 제품 정보를 얻는 행위 정도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안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 민감도나 예산의 제약 때문에 구매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시식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에는 시식 한 2번은 무조건 샀거든요. 거기서 보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고기 특히. 네. 그래서 집에 와서 꼼 구워 먹으면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식 효과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시식 코너에 먹을 때 너무 맛있지만 집에 가져가서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안 나더라. 지금 1255님이 저희 둘째는 주말에 마트 같이 가면
시식을 종류별로 너무 오. 여러 번 해서 미안한 마음에 대부분 사게 돼요. 그렇죠. 근데 집에 오면 안 먹어요. 맞아요. 이렇게 상당수의 고객들이 시식 효과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습된 효과가 있어서 안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경우도 있네요. 또 하나 요즘에 보면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깔면 회원 가입하면 커피 쿠폰 드린다 막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실상은 공짜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앱 설치나 이런 거 하면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정보를 가지고 마케팅을 뭐 동의하느냐 아니면 뭐 마케팅 관련 뭐 장기적인 뭐 구매 유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 뭐 보험 상품 알아보시라는 도 이런 광고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무심코 연락처 같은 거 뭐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보통 그 쿠폰 받는 커피 가격은 2,000원, 4,0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 금융 앱에서 이 정보를 보험 설계사한테 한 건당 최대 69,000원에 제공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심코 넣은 게 우리 개인 정보의 가치는 약 7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우리가 받은 쿠폰의 약 15에서 3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라고 제공한 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수십 배의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공짜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콘텐츠 측면에서 보면 무료 강연들이 있습니다. 혹은 유명 가수도 이제 초청을 해서 막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막상 가면은 이런저런 뭔가 홍보가 막 붙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 그 SNS 이런 거 보면은 뭐 재테크 무료 강연, 뭐 무료 초대, 선착순 증정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사실 이런 거 이제는 공연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매개를 가지고 모객을 한 다음에 다른 걸 파는 거죠. 뭐 사실 뭐 옛날에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약장사분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차력쇼 보여주시고 그다음 약 팔고 뭐 이런 것처럼. 차력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게 나이가 딱 티가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온라인화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엔 이게 단순하게 보면은 가서 안 사면 그만이라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가서 예를 들어 거기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그 강연이나 이런 거 들으면서 내가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들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에너지도 많이 쓰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짜는 아닌 거죠. 그러게요. 물론 이제 덕분에 무료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기는 하고 그걸 제공하는 것들도 어디선가 또 비용을 마련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좀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하여간 이것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업체 입장에서 이 무료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제공해야 또 소비자한테 불쾌감을 사지 않고 적당히 또 매출도 늘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객할 때 이제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보통 이제 웹툰 같은 경우 요즘에 1회나 1에서 2회 정도 무료로 하거든요. 첫 회 무료 보기. 그렇죠. 그리고 약간 시간이 되면 무료로 최신 것도 보여줘요. 이제 그런 경우엔 처음에 들어갔다가 무료로 거 봤다가 나중에는 다른 웹툰도 보고 결국엔 이것 때문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게 좋은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풀리도록 이것도 그렇죠. 하나의 전략인 거고요. 또 왜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전략 쓰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근데 기업에게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손해라고 하더라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2024년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강상균 교수가 그 1,000명을 대상으로 배달앱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적정 수준의 배달비라는 거예요. 62%가. 심지어 소비자의 64%는 무료 배달 혜택이 중단될 경우 음식 배달 이용 빈도를 줄이겠다. 그리고 무료 배달 혜택이 끊겨도 배달 빈도를 줄이지 않겠다고 응답한 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무료 배달을 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그게 또 다 기본인 것처럼 돼서.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유명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료 반품 교환 제도를 올해 도입했는데요. 해당 지원을 받은 판매자들의 석 달간 평균 거래액이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 20%가량 증가했거든요. 근데 카테고리별로 봤더니 스포츠, 레저, 패션, 잡화, 디지털 가전 등 상대적으로 반품이 잦은 곳에서 거래액 성장이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무료 반품과 교환을 하더라도 매출이 더 늘어난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성장을 한다. 그런데 또 이걸 악용하는 소비자들도 있어서 또 그렇죠. 손실률은 또 감내를 해야 하고 이게 나쁘게 보면 공짜인데 일종의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도 짧게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게 공짜라고 받아오면은 집에다 막 쌓아놓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공간도 사실 다 비용이거든요. 공간도 비용. 그리고 가전이나 일반 뭐 약간 돈 내고 쓰레기를 버려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진짜로 돈 주고라도 사겠다 싶은 거면 공짜로 받아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면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집만 될 뿐이죠. 내가 돈 주고 사겠다라는 게 공짜면 들고 오면 좋은데
그냥 공짜에서 가져오는 건 나중에 집 만들 뿐. 그렇죠.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9003님이 마트에서 근무하신다고 하네요.